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으로 빵 한 조각만을 챙겨 들고 밭일을 하러 나갔다. 농부는 빵을 자신의 외투에 둘둘 말아 덤불 아래 내려놓고 말에게 쟁기를 메어 일을 시작했다. 한참을 일하고 나니 말도 지치고 농부도 시장기를 느꼈다. 농부는 쟁기를 밭에 꽂아준 채 말이 풀을 뜯어먹도록 풀어준 다음 자신도 그돛이 있는 덤불에 앉았다. 그리고 그돛을 걸쳐 보았지만 그 안에는 들어있어야 할 빵 조각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빵 조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농부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빵을 가져갔을까?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동안 꼬마 도깨비가 빵 조각을 훔쳐냈다. 꼬마 도깨비는 심술을 부릴 작정으로 덤불 뒤에 숨어 앉아 농부가 욕설을 퍼부으며 도깨비를 불러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농부는 약간 실망한 채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할 수 없지. 배 좀 고프다고 죽기야 하겠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스러기에 불과한 내 빵을 훔쳐갔겠어. 아무렴 어때? 누가 되었던지 부디 그 사람이라도 허기를 모냈으면 좋겠군. 농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우물로 가서 물을 잔뜩 마시고 잠시 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끌고 와 쟁기를 채운 다음 밭을 갈기 시작했다. 꼬마 도깨비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 못하자 대왕 도깨비를 찾아갔다. 그는 대왕 도깨비 앞에 나가 자기가 농부의 빵을 훔쳤는데도 농부는 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받을 말만 했다고 보고했다. 대왕 도깨비는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만약 농부가 정말로 너를 이겼다면 그것은 모두 너의 실수다. 너는 내 인물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농부와 그의 아내까지 그런 생활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들은 할 일이 없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진다.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해. 절대로 그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 너는 그 농부에게로 당장 돌아가서 그 빵 조각을 보상하고 오너라. 만일 앞으로 3년 안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 속에 빠뜨려야겠다. 꼬마 도깨비는 대왕 도깨비의 말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곰곰이 궁리한 끝에 마침내 묘안이 떠올랐다. 꼬마 도깨비는 성실한 사나이로 둔갑하여 가난한 농부의 머슴으로 들어갔다. 첫 해에 가뭄이 들 것을 예상한 꼬마 도깨비는 농부에게 섭지대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라고 권했다. 농부는 머슴의 말이 이상했지만 그의 말대로 섭지대에 옥수수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그 해에는 무척이나 심한 가뭄이 닥쳤다. 때문에 다른 농부들의 옥수수는 모두 햇볕에 말라 죽었지만 섭지대에 심은 가난한 농부의 옥수수만은 매우 튼튼하게 자랐다. 덕분에 가난한 농부는 그 이듬해 추수 때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다. 다음 해가 되자 꼬마 도깨비는 언덕 위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라고 농부에게 권했다. 농부는 이번에도 머슴의 말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작년에 얻은 큰 이익을 떠올리고 언덕에 옥수수 씨앗을 뿌렸다.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의 옥수수는 넘어지고 썩어서 나달이 여물지 않았지만 언덕에 심은 농부의 옥수수는 나달이 제대로 여물었다. 그래서 또다시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본 머슴은 옥수수를 빻아 술을 담그라고 일러주었다. 그의 두 해에 걸친 풍년으로 큰 수확을 얻은 농부는 꼬마 도깨비의 말대로 독한 술을 담갔다. 그리고 매일 밤 친구들을 초청해 술자리를 벌이기 시작했다. 작은 도깨비는 대왕 도깨비에게 달려가 마침내 빵 조각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대왕 도깨비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때 농부는 돈 많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술 대접을 하고 있었다. 농부의 아내도 술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만 식탁에 걸려 넘어지면서 술잔에 담긴 술을 쏟고 말았다. 그러자 농부는 화를 내며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조심해! 덜 떨어진 여편네 같은 이라고. 이처럼 귀한 술을 마룻바닥에 엎지르다니. 그게 뭐 구정물인 줄 알아? 바보 같은 이라고. 꼬마 도깨비는 즐거운 목소리로 악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보세요. 이제 저자도 빵 조각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농부는 아내를 꾸짖으며 직접 술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가난한 농부가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왔다. 가난한 농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그들이 술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농부는 하루 종일 밭일을 했던지라 매우 피곤하였다. 그래서 술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한 잔도 권하지 않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무에게나 마구 퍼줄 수는 없지. 이 광경을 지켜본 대왕 도깨비가 매우 기뻐하자 꼬마 도깨비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말했다. 두고 보세요. 지금부터 더 멋진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주인은 돈 많은 농부들과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셨고 마침내 서로를 향해 입에 발린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대왕 도깨비는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이고 있다가 꼬마 도깨비에게 이렇게 칭찬했다. 저들은 술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교활한 인간이 되었구나. 저렇게 계속 뜨들어대기만 한다면 저놈들은 이미 우리에게 진 거야.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좀 더 두고 보세요. 저놈들에게 한 잔만 더 먹어보세요. 지금은 저렇게 여우처럼 꼬리를 흔들며 서로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나운 늑대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농부는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을 더 권했다. 그러자 그들은 음성이 차차 거칠어지고 사나워졌다. 입에 발린 칭찬을 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서로를 헐뜯으며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는 서로를 향해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집주인인 농부도 싸움에 끼어들었는데 결국 호되게 얻어맞았다. 대왕 도깨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몹시 즐거워했다. 정말 잘했다, 꼬마 도깨비야. 꼬마 도깨비는 대왕 도깨비의 칭찬에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이제 가장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석 잔의 술을 마실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지금도 늑대처럼 광란을 불리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한 잔씩을 더 마시게 되면 그때 마치 돼지처럼 변할 테니깐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꼬마 도깨비의 말처럼 결국 석 잔째의 술을 비웠다. 그러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는 서로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괴성을 질러댔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느라 정신없었다. 잠시 후 술자리는 끝이 났다. 혼자 돌아간 사람을 비롯해 둘 또는 셋씩 짝을 지어 돌아간 사람들 모두가 길거리에서 비틀거렸다. 집주인인 농부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진흙탕과 구정물이 넘쳐나는 물 웅덩이에 빠졌다. 그는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세된 숫돼지처럼 어르렁거렸다. 대왕 도깨비는 그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잘했다. 정말 멋진 음료수를 만들었구나. 너는 이것으로 빵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음료수를 만들었지? 그 방법을 내게도 알려다오. 틀림없이는 그 속에 여우의 피를 넣었겠지. 그래야지만 저놈들이 여우처럼 교활할 테지니까. 그 다음에는 늑대의 피를 넣고 돼지의 피를 넣었겠지. 그러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된 것 아니겠어?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농부가 필요 이상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게 도와줬을 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항상 그자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자가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갖기 전에는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빵 한 조각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곡식이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자 그는 그것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을 술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 농부는 하나님의 선물로 술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속에 흐르던 여우야 늑대, 돼지의 피가 한꺼번에 솟아나지 뭡니까? 그래서 저 농부는 술을 마시는 한 언제든지 짐승이 되어버린답니다. 대왕 도깨비는 꼬마 도깨비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그리고 빵 조각에 대한 실수를 모두 용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지위 또한 높여주었다.